두꺼비상. 아, 아버지 제가 퇴근합니다. 일찍 출근했다가 대표님이 일찍 퇴근시켜 주시네요. 감사하게. 피곤해요 그냥. 아닌 말로 형이라도 보고 싶긴 하거든요. 이래봬도 정이 많아가지고 형제 꽤 있습니다. 저 우리 형 아니었으면 스키를 언제 타봤겠어요. 평생 못 타봤겠지. 이제는 십자인데 신뢰가 안 가가지고 스키는 진짜 타면 안 되고. 그때 형이랑 같이 탄 스키가 내 인생 마지막 스키일 줄은 몰랐다. 22년도에 타본 서핑이 내 인생 마지막 서핑일 줄은 몰랐지. 그때 그 학급의 애들이 내 마지막 교실의 애들일 줄은 난 몰랐지.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마지막 술일 수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술이라고 하면 목이 날아가도 마셔야지. 안 그래요? 오늘만 산다. 아버지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하면 저한테 뭐 해주고 싶은 이야기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버지 만나서 같이 술 한잔 하고 싶긴 한데 할 말이 없어. 다른 걸 떠나가지고 아까 형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부모님이랑 술 한잔 한다 하면 아직까진 내 가슴에 답답한 거 말고는 이야기할 게 없고, 또 반대로 내가 그럭저럭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잘 나간다는 자랑이 아니라 교실 애들 데리고 이런저런 활동을 했다, 애가 이런 거 저런 거 좀 바뀌는 거 보니까 내가, 민진이가 그렇게 폴대 꽂히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행복했다고. 걔가 웃으니까 이런 말 하고 있으면은 니는 좋겠다. 그래 니는 좋겠다. 난 지는 애인데 니는 뜨는 애네. 좋겠다. 아버지 태도가 기본은 항상 이렇잖아요. 야, 아버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이런 애를 한다고 한들 제가 말하고 있으면은 아버지가 그게 크게 좋아할 일입니까? 속으로는 이 생각 하실 거잖아요. 얘는 좋겠다, 젊어서 여자 새로 사귈 수 있어서 좋겠다. 아버지 마음속에 이게 사실 중심에 항상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 티를 내진 않는데 듣고 계시다가 우울해 하실 거잖아. 나라고 그 심정이 없진 않으니까. 창기가 그렇게 영미가 마지막에 헤어질 때 오빠가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오빠한테 좀 상처 좀 받았지만 그래 나 오빠 좋아하는 마음으로 놓아준다고 이런저런 편지 적었던 거 내한테 보여줄 때 나도 부러운 마음이 없지도 않지만요. 그래도 그게 걔가 나를 불렀던 게 그때거든요. 설인지 추석인지일 거예요. 그때 나한테 편지를 보여줬지 싶어. 근데 집에 안 내려가니까 설인데도, 그 설에는 왔다 갔다 해도 별로 크게 부모님이랑 대화할 게 없다고 느끼니까 집에 별로 안 가고 싶었어요.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좀 아깝고. 허창기가 고향 안 가고 혼자 있는 거 아니까 걔 내 신경 되게 많이 써줬다니까요. 농구하는 거 같이 하던 것도 어떤 면에서는 지가 농구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걔 맨날 혼자 있네. 걔 성격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좋게 추억하고 좋게 기억하고 내 입장에선 부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라고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어떻게 내가 덜 외로웠으니까. 떡국도 지 엄마 만든 거 얻어먹을 수 있어서 좋았고. 어려운 문제라 생각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 잘 안 되는 걸 봐도 당연히 속상하고, 반대로 예를 들면은 서울 외삼촌 같은 경우에는
그래 정현이가 되게 잘 나가는 걸 봐도 그분은 앞으로 몸이 아프다가 돌아가실 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 몸이 아픈 거에만 신경을 쓰이지. 정현이가 손자 손녀? 하여튼 자식들 잘 키우는 거 보면서 같이 공감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거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왜 이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집중 못하고 여기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랑 술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듣는 역할밖에 못 하잖아요. 또 엄마 같은 경우는 그냥 말 끊고 잔소리 하려고 하고 항상 주로 엄마가 하는 이야기는 그거죠. 그러면은 니는 말 진짜 잘한다고, 난 니처럼은 말 못하겠다고, 항상 그 이야기였어요. 내가 부모님 두 분을 모시고 뭔가를 이야기해봤자 어떤 면에서는 열등감밖에 못 드리는 것 같으니까 혼자 떠들게 돼. 외로우니까. 제 팀장님이 읽는 거 잠깐 포기하신 책 아버지한테 드렸죠. 아버지 책은 잘 읽으시니까 그건 다 읽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거 읽고 좋았던 거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나중에. 되게 괜찮은 책이에요. 흥미 위주라서 읽기도 편한데 그 안에 주요 내용의 대부분이 열등감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주인공 이름이 뭐였더라? 종자가 다르다 이거였는데 종... 종자는 아니고 이름이 포이종. 포이종. 이종해서 종자가 다른 종자다. 오랑캐 가는 그런 양이할 때 그 이자 한자 써가지고 종자는 종자 종자. 포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포씨 성씨 포인가 보지. 시골 농촌에서 농사나 짓고 사는 사람인데 스승 잘 만나가지고 스승 딸내미랑 결혼해서 애 키우고 있고 농사 짓고 혼자서 시골에서 계속 이것저것 훈련하면서 무공을 많이 갈고 다는데 시골에서 탈출을 못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주변에 도적대가 살고 있는데 이종이 본인이 화산 대회 같은데 화산 무림대회 같은데 나가게 되면은 그 사이에 그 산적놈들이 습격하러 오게 되면은 집안에 몰살당할게 걱정이 되니까 언제 한번 가가지고 산적놈들을 모조리다 몰살을 시켜야겠는데 아무리 뛰어난 무공 고수라고 해도 다대일로는 쉽지가 않아. 갔다가 본인이 쳐들어갔다가 죽기라도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 마을은 누가 지키게 되지? 그게 걱정이 되니까 목숨 걸고 달려들 수가 없어가지고 조심하게 되는데 결국에 화산에서 제자들이 내려와가지고 속가에 그러니까 속세에 내려가가지고 그냥 절로 치면은 통도사에 살고 있는 스님들이 배우기만 하다가 이제 속세로 내려와가지고 직접 거기서 불경을 갈고 닦으면서 그냥 각자 자기 생업을 이어나가는 상황. 요식업도 하고 공장에서 제조업도 하고 트럭에서 운송업도 하고 택시 타고 다니면서 승객도 나르고 변호사 일도 하고 뭐 그러면서 통도사에서 스님들이 주시는 사람들이 불교를 갈고 닦고 배웠던 것들을 주변에 불교 좋은 거라고 우리 중생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는 있지만 실제로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의 삶 그 자체가 중요한 거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내가 떠들어대는 것처럼 주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게 포이종 이 화산의 속가지자로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랑 같은데 그래서 화산 대회를 다시 한 번 더 한다고 그 속가 제자들한테 화산 본산으로 돌아와서 대회에 참가해달라고 편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게 되잖아요. 괜찮거든요 진짜.
이종이가 워낙에 능력이 좋은 친구니까 사람들이 포이종이 하는 걸 볼 때마다 호승심이 일어나. 내가 저 새끼보다 더 잘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덤벼들고 또 다른 놈이 또 덤벼들고 심지어 스승의 친구 되는 다른 스승 삼촌버린 스승이 자기가 키운 제자가 잘 되길 바래가지고 이종이 얘랑 같이 경쟁에 나가게 되면 100%질 텐데 우리 제자가 이겼으면 좋겠다. 쟤 지금 무당파 제자들이랑 혈투를 벌이고 있는데 자꾸 싸우면서 실력이 더 늘어나는 저 모습을 보는 것도 정말 빠지들 것 같아. 차마 말리지 못하겠지만 이대로 싸우다가 혹시라도 이종이가 팔 하나라도 잃어가지고 팔 잃는 게 아니라 다쳐가지고 다시 말로 돌아가서 이번 대회는 참가 못하게 된다면 우리 제자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살짝 속에 웅크러들면서 도와줄 수 있는 걸 돕지도 않고 냅두게 되고, 무당파 제자 같은 경우에도 지가 졌는데 그걸 싸우지 않겠다고 하는 거를 일단 지금 대회가 더 중요하니까 다음번에 돌아오는 길에 우리 마을에 찾아오면 싸워주겠어 대강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하는데 말을 안 들어. 어떻게든 싸워야겠다 싶으니까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성인군자인 척하다가 결국에는 습격하는 형태로 막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만들어서 싸웠는데 졌거든요. 3대1로 싸웠는데 졌어. 졌는데도 포기 못하고서 이제 등 뒤에서 찔러 막 달려드니까 그거 피하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비극이 벌어지면서 서로 원수지간이 되고 누명을 씌우고 개판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전개가 되거든요. 겉으로는 무협지라고 하는 흥미 위주의 내용을 쳐바르고 있지만 실제 내용을 까놓고 보면은 이거의 주제는 사람 마음 안에 있는 본성, 시기, 질투, 열등감과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아집, 곤조, 그리고 궁극적으로 화산 대회를 통해 가지고 자꾸 지그들만 잘 먹고 잘 살게 됨을 통해서 대기업을 만들어가면 통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화산파가 너무 잘 나가니까 다른 나라들은 점점점 더 굶주리게 돼가지고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종남파? 하여튼 종남에도 사람이 있다고 종남제인 소리를 꽉 외치면서 니들이 잘 나간다고 자꾸 모든 부를 다 쓸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종남파는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우리도 분명 무술을 잘하는 존재들이고 능력 있는 존재들인데 명성을 니들이 다 쓸어가고 욕심을 절대로 놓지 않고 모든 걸 다 문어발로 확장해가지고 다 먹어버리겠다고 백종원이 하는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된 우리 종남파를 기억해달라고 남의 대회에 가가지고 거의 1등 자리까지 다 쫓아 올라가서 질 때마다 동기어진하면서 지 목숨을 걸고 달려들면서 종남진 하고 외치고서는 피투하고 죽어버리는 짓을 두 번 세 번 당하면서 이제 원래 화산파의 축제에는 화산 대회가 완전 찬물기 얹은 상황이 되는 식으로 내용이 마무리되거든요. 벌써 말 다 했네. 스포 다 했다. 중소기업, 대기업, 선진국, 후진국, 개발도상국 관계랑 사실 똑같습니다. 진짜 작가가 이 사람 표현력도 되게 문학적이고 천재이긴 하지만요, 어떤 면에서 나는 최근에 읽어본 소설 중에서 진짜 노벨 문학상 주고 싶은 책이 있다고 한다면요, 총검무인. 이 작가한테 노벨상을 주고 싶어요. 그 책 한 권으로. 교육은 이해하기 쉽게 해야 되고 문학은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읽을 수 있게 만들어야지 수많은 대중들이 그 문학에 빠져들어가지고 거기서 던지는 메시지들을 자연스럽게 흡수하면서 사고 방식이 바뀌게 돼요. 그걸 하지 못하고 거창하게 뭐 4.3 사건 때, 5.18 민주화 운동 때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냄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인 메시지로 독재가 나쁘다, 공산주의가 옳다, 이런 걸 말하는 것보다는요, 간접적으로 재미있게 읽고 보니까 이거 구도가 현실 상황에 현대사회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구도랑 큰 차이는 없네.
약 400m 앞 우리 집이 시속 가게가 되게 잘 되니까 60km 옆집이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옆집 가게가 굶어 이어서 죽어가더라. 시속 6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내가 돈 잘 벌기 위해서 나 혼자서 열심히 노력을 했을 뿐인데 내가 잘 된 걸로 인해 가지고 내 옆집이 굶어 죽어버리더라. 내가 삼성에 취직했더니 옆집 아이가 나한테 밀려서 삼성에 떨어져 가지고 불행하게 살게 됐더라. 내가 인기 있는 내 모습을 즐기고 싶어 가지고 부인이 있는데도 이 여자도 꼬시고 저 여자도 꼬시고 오만 돼서 내가 잘 나가는 남자다 이거를 만족하기 위해서 나는 고고한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모든 걸 다 쟁취하는 내 모습에 만족을 했을 뿐인데 내 욕심이 훌륭하게 선생 잘할 수 있는 완성되어 가던 참교사 하나를 완전히 찢어버리고서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이게 진보냐고 이게 전교조냐고 이게 교육자이며 이게 공교육이냐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답해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를 토하면서 종남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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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남에도 사람이 있다. 3.1 운동회랑 갔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니들이 내 정신을 완전히 짓밟아서 억압해버렸다고 믿겠지만 아직 내 안에 불꽃이 있다. 마치 담뱃불이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꺼진 것 같은데 빨아들이면 다시 불씨가 살아나는 그것과 같이 결국에 연기는 공기 중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요. 니코틴은 내 가슴 속에 남겠지만 니코틴도 휘발성으로 잠깐 내 핏줄에 머물 뿐이고 모조리 다 헛되게 날아가긴 해. 약 300m 앞 시속 60km 과속 신호 위반 그럼에도 단속 불구하고 구간입니다. 그 메시지는 모두의 가슴 안에 남아서 작은 물방울 하나가 모이고 모여서 큰 물결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민중가사 이거 하나 있는데 새물인가? 새물 한번 들어볼게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물 흐르듯이 마치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물이 강물을 따라 반드시 바다로 흘러가는 그런 것과 같이 강제로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가슴에 뭔가를 심어주는 그게 노벨 문학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20살짜리라고 한다면 단속 구간입니다. 어떤 면에서 노벨 문학상을 노릴 거라 하면 남의 소설을 전부 다 계속 따라 쓰고 습작하고 모방하고 하면서 결국에 뭔가 만들어낼 자신이 있다고. 내가 한강보다 글을 잘 썼습니다. 지금 성시경이나 아이유보다 노래에 대해서 잘 말한 것처럼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네 하면서 내 곤조를 세우고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하다, 내가 저 사람보다 멍청할 리 없다 이런 거에 집착을 하거나 내 열등감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가슴에 맺힌 걸 이야기했어요. 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아픔이 많으니까, 실패가 많고 고통이 많고 시행착오가 많으니까. 내 보기에는 뭐 한강씨 인터뷰를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SNL에서 그런 식으로 우스갯거리를 만들 정도로 인터뷰를 했다고 한다면요, 스타일이, 인터뷰 스타일이, 그 사람은 굉장히 많이 내향적인 사람이거든요. 내향적이고 소심한 사람들 특징이에요. 사람이랑 직접 교류를 별로 많이 안 해요. 좁은 우물에 갇힌 세상에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사람이 좌파한테 일방적인 정치 편향성을 주입받고서 글을 쓰게 되면 그런 글이 나옵니다.
글은 잘 썼으니까 노벨 문학상이 나오겠지. 메시지 자체도 시대 정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진짜 공장에서 골라보고 진짜 먹고 사는데 치이면서 힘들어해 본 사람들이랑 같이 고생해 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요, 그 사람 글은 진짜로 시대 정신을 꿰뚫고 보는 게 아니에요. 고찰기를 했을 약 뿐이지. 500m 앞 시속 70km 과속 신호 위반 마르크스는요, 단속 구간입니다.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는 후원자마다가 글 쓸 수 있을 정도로 가진 사람이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고생을 스스로 해봤어. 나는 한강에 그만큼 고생해봤는지 잘 모르겠네. 결론은요, 아버지 그 책 진짜 잘 쓴 책이거든요. 다 읽으세요.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내가 이미 말한 것 때문에 아버지가 이만큼 말 못한다고 열등감을 눌릴 것 같아가지고 말 못할 것 같으면요, 앞으로도 아버지 저한테 부모로서의 미신은 제대로 된 건 기대하기 힘드실 거예요. 장유유서로서 당연히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싶은 입장이니까 존중은 할 텐데, 돌아가시기 전에 언젠가 한 번쯤은 진심으로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맞구나, 이거 느끼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엄마한테 말하는 연습 좀 하십시오. 엄마는 좀 들어주시고. 연습하면 나아져요. 약 다 읽고 나한테 500m 이야기 좀 해주세요. 시속 여기까지 70km 과속 신호